참고로 대한민국에요, OS 만드는 사람 없어요. 바닥서부터 만드는 사람 업체도 없고요. 당연히 랭귀지 만드는 사람 없고요. 랭귀지 만든다고 광 잡고서 여기저기 돈 끌어갖고 쓴 사람들은 있지만 효과적 랭귀지 만드는 사람 없어요. 컴파일러 당연히 없죠. 대한민국은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바닥에 해당하는 철학과 수학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도 별로 안 따져요. 이거 돈 많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 무슨 뭐 네이버니 뭐 다음이니 뻑하면은 뭐 리니지니 뭐 이렇게 해서 뭐 게임을 잘 만들었더니 뭐 1,000억을 벌었다, 1조를 벌었다,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수학적, 철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세계를 만드는 거. 그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한 명도 안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안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기본이 있어요. 버스와 분산 처리. CPU가 여러 개 있으면 한 시스템 안에 CPU에 작업을 할당해서 쪼개서 그 다음에 긁어 모아서 제대로 계산했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0.00001초 사이에. 그러면 이 한 시스템 안에 프로세서, 메모리 사이에 그 통신이 그 길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그 길을 보통 버스라 그래요. 버스 어떻게 만들 거냐? 그냥 구리선만 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 처리하고 못 처리하고 못 처리하고 점검해서 다시 순서 맞추고 뭐 이런 복잡한 지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분산 처리랑 관계 있고. 이런 거 전공하면 밥 굶습니다. 대한민국엔. 밥을 굶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정도의 회사, 이 정도의 나라면 어떤 종류의 이런 종류의 국가에서 혹은 어떤 장학재단에서 투자해서 어떤 인맥을 기르고 그 인맥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실리콘밸리에 있던 밸리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고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거든. 직접적인 상품은 못 만들더라도.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개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걸 어떻게 다 해내요? IT는요, 중국 혼자서 쌓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 세계인의 협업이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OS 할 거고 우리가 자체대로 갈게. 이게 어느 정도 웃긴 소리냐. 중국의 만리 방화성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리장성을 빗대가지고 Great Wall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Great Firewall, 만리 방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화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바깥의 세계와 우리 세계를, 인터넷 세계를 일단 끊고 요만큼만 트겠다는 소리예요. 중국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검열하면서 트위터도 끊고 페이스북 끊고 구글 지메일 끊고 구글 검색 끊고 유튜브 끊고 끊는 게 한둘이에요. 중국이. 이 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PC 쓰시면, 노트북 쓰시면 거기에다 CMD 화면 딱 치면, CMD라고 치면 저기 보시는 저 까만 도스 창이 열리거든. 거기 보면 이제 저는 공유기를 쓰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터넷 주소 나와 있네. 192.168 1.14. 그럼 192.168 아래 두 자리, 거기 한 5만 개 정도 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사설 주소예요. 제 공유기 놓고 제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분산해서 쓸 수 있어요. 공유기만 빵빵하면 5만 개 그냥 분산해서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런데 이 사설 주소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192.168 다음에 한 5만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저기 보통 케이블 TV사에서 많이 쓰는데 케이블 거기에서 저기 10자 돼요. 10점 땅 세 무더기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무더기에 254개니까 두 무더기면 6만 개, 5만 개 되고 6만 개지. 그 다음에 세 무더기가 되면 그게 한 1,300~400만 개 되겠죠. 6만 곱하기 254 하면 1,500만 개 되려나?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이게 사설 주소 대역이 원래 있는데 중국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야, 우리 IP 주소 부족하다며. 이 IPv4는 IP 주소 버전 4 체제를 IPv4라 그럽니다. 야, 중국이 뭐 10억 개 주소 써야 되는데 부족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남이 쓰거나 말거나
뭐 저는 지금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옛날 대학들이 주소가 아주 살벌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그러면 진짜 주소는 잘 모릅니다. 15점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 대학과 연구소들을 엮어서 뭐 하버드 그러면 IP 주소 한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한 1,000만 개 갖고 있어요. 예일, 뭐 프린스턴, MIT 이런 데들. 그거 한 무더기씩 갖고 있다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주소 떼역 다 쓰겠다는 거야.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 방화벽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바꿔주겠다 이거요. 왜냐면 주소가 같은 주소가 하버드에 있고 북경에 만약에 무슨 뭐 인민해방군에 있다. 두 개가 같은 인터넷망에 못 엮이거든. 한번 그 거대 공유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소를 갖게 때려버리면은 이거 안 거치면 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근데 동물농장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인민해방군이. 이 관문은. 거대 공유기는.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장풍이 날아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과거를 회귀하고 무협지 수준이라니까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히토류로 시설을 엊그저께 류허 그 부수상과 함께 시진핑이가 히토류 생산 시설을 시찰했다. 이건 히토류를 무기로 삼으려는 거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에 한 80~90% 차지해요. 근데 그게 무기냐고. 무기 아니에요, 그거. 히토류라는 건요, 작게 나온다는 뜻인데, 그 작게 나온다는 게 흙 속에 작게 있다는 뜻이지, 그런 흙이 다른 데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중국 땅에서만 나오겠냐고요. 키르기즈스탄도 있고, 그 옆에 비슷한 그 지역으로는. 타직스탄도 있고, 조금 더 기어 나가면은, 그게 뭐죠?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들 다 있잖아요. 거기. 투르크메니스탄 전부 다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도 나올 수 있고. 뭐 나온다면 뒤져봐야겠죠. 만약에 사막과 같은 그런 언저리를 찾는다. 사하라 이쪽 저쪽 세계 최대의 사막 지역. 거기도 잘 뒤지면 나올 거라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지역도 나올 거고. 남미에 있는 그 무슨 사막 지역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히토류라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또 사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결국은 경제 게임이거든. 미국이 이 정도 일 저질렀을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저질렀겠어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국이라는 데가 단결돼 있질 않아요. 다 부패해서 그냥 자기 밥거리 계속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토류를 파는 그 누가 갖고 있냐? 아이고 인민해방군이 갖고 있거든요. 중국의 웬만한 광산, 웬만한 중화학공업은 다 인민해방군 소유입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인민은행도 아마 인민해방군을 좌우하고 있을 거고 신화사도 인민해방군이고요. 중국 최대 기업군이에요. 인민해방군이. 그럼 거기서 인민해방군에서 지금 히토류 팔아서 딱 달러 만지고 있는 그 군벌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이 미중전쟁 하세요. 근데 왜 내 히토류 비즈니스 건드리는 거요? 진핑이 아저씨 왜 그래? 우리가 그런 사이야.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이게. 마피아 생각하시면 돼, 마피아. 딱 그 게임인데. 미중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하는 거고, 인민전쟁을 하셔. 근데 나는 히토류 비즈니스맨이야, 우리는. 내가 지금 한 달에 1억 달러가 들어오는 히토류 팔아서, 왜 그거 밥그릇 깨려고 그래? 여기 밥그릇 붙어 있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이러고 나오는 거죠. 뭐 네오디뮴 무슨 자석 뭐 이게 중국산이 많다고? 많죠. 밖에 안 팔고 그럼 중국 사람들은 네오디뮴 자석으로 자동차 만들 건가? 자동차가 달라붙어서 안 갈 텐데. 결국 밖에 팔아야 되는 거거든. 저걸 게임 안 되는 거죠. 인민해방군은요. 제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중국의 상류층의 핵심 멘탈은 매판 해방군이에요. 매판. 왜냐? 중국 인민을 배반했으니까. 해외 자본 끌어들여서 중국 인민을 착취하는 시스템 아니에요. 중국 인민의 대다수를 해안 지역에 있는 불법 체류, 불체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농공이라고 불리는 혹은 맹유라고 불리는 이런 짓을 해온 자들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회사는 문을 닫겠습니다. 이럴 놈이 어딨냐. 근데 그 저희 회사가 아니고 인민해방군이거든요. 거기 범털이거든요. 중국의 거의 주요한 중화학공업 거의가 100% 이런 거 전부 다 인민해방군 소유예요. 직접적 소유하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지 혹은 그 지배구조 통해서 소유하든지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요, 저게. 저 칼 뽑아들면 진짜 중국 골로 가요, 저거는. 골로 간다고요. 왜냐면 다른 데 히토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성이 안 맞았을 뿐이지. 중국보다 중국의 내몽고나 신강에서 그 사막과 같은 도시에서 자연 파괴해 가면서 땅 해집고 땅 골라내서 거기서 요거 만들어내는 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자연을 못 파괴한다. 파괴하면 돈 지불해야 돼. 우리가 광해라는 게 있잖아요. 광산공해. 우리나라 옛날에 석탄이 중요한 광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석탄협회가 컸다고요. 옛날에 퇴임한 최고 권력자층의 사람들이 석탄협회 회장을 가셨었어요. 옛날에. 중석협회랑 석탄협회가 컸습니다. 60년대 70년대 때는. 제일 돈이 많은데요. 근데 석탄은 우리가 더 이상 안 캐잖아요. 그러니까 석탄공사가 협회가 석탄공사지 그때는. 석탄공사가 뭘로 바뀌었냐면 광해공단으로 바뀌었잖아요. 광산을 개발하고 남은 그 찌꺼기 그 공해 상태, 자연이 파괴된 상태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거대 재단이 있습니다. 광해공단이라고. 우리나라에. 거기 돈 많이 써요. 엄청 써요. 옛날 그 석탄공사 때부터 갖고 있는 자산도 많고 정부에서 배정된 자산도 많고 배정된 예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짭짤한데요. 광해공단 이사장 한번 하면 돈 없을 텐데 거기. 굉장히 짭짤한데요 거기. 아마 그 지금 저쪽에 권력 핵심 출신이랑 가까운 사람가 있을 거예요. 광해공단 이사장. 마찬가지죠. 광산은 이런 종류의 히토류 같은 광산은 엄청난 광해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럼 그거 다 돈으로 환산해서 다시 복구하고 이러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중국 그런 개념 없잖아.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 노동인권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중국산이 지배할 뿐이지 만약에 중국의 수입을 닫아 걸어 순식간에 개발돼요. 1년 6개월 안에. 그러면 비축되어 있는 게 1년분 6개월분은 훨씬 넘을걸요. 주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자재들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럼 핵심 전선은 뭐냐? 5G입니다. 화웨이 때려잡는 게 5G 싸움이랑 관계가 있죠. 미국은요, 지금 5G 사업에서 농촌 음영 지역을 제거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세계 범용 주파수 대역을 쓰겠다. 그러니까 미국만 좀 특이한 주파수 대역 쓰고 싶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계 범용 주파수 대역이 지금 아마 3.1에서 3.6GHz 사이에 많이 몰릴 거예요. 5G용으로. 근데 미국은 그게 지금 국방부에 할당돼 있다. 그냥 국방부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 주파수 대역을. 그래서 민간에 풀어줘야 돼요. 5G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달리다 보면 휴대폰 안 통해요. 그래서 내비도 안 먹어요. 미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5G 이 음영 지역이 커요. 근데 5G에서는 그걸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두 가지 목표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건 엊그저께 나온 겁니다. 불과 따끈따끈한 보고서예요. 혹시 못 구하시면 저한테 그 댓글에 그 이메일 주소 써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35쪽짜리 되는 보고서인데 깅그리치 보고서입니다. 이 깅그리치 보고서는 뭐라고 이제 제목이 뭐냐면 5G가 이제 미국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다. 아메리카 at tipping point. 그러니까 5G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미국이 기로에 서 있는 거다. 이런 제목을 가진 한 35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뉴트 깅그리치는 하원 의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네오콘 그러니까 레이건 시절 레오콘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백모가 일종의 이데올로그거든요. 또 미국에 가면 이데올로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 고든 창이나 지금 한국에 와 있죠. 어저께. 그 다음에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죠. 이데올로그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정치 철학적, 정치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노선을 가지고 그걸 대중적 언어로 막 떠드는 사람. 뉴트 깅그리치 그런 사람이죠. 하원 의장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상하원 의원들한테 보내는 공개 보고서예요. 저 보고서가. 거기 보면 이제 농촌 음명 지역을 제거해야 되고 이번에 5G를 통해서 또한 이 주파수 대역을 세계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는 5G 주파수 대역으로 가야 미국이 제대로 정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써야 5G 경쟁에서 중국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흐름과 맞춰서 그런지 미국 국방부가 최근 업계에 정보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걸 뭐 Request for Information을 줄여서 RFI라고 부르는데 미국 국방부 용어로는 이게 Call for Technical Concepts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술 개념에 관한 기술 개념 제공에 관한 요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기술이 있고 어떠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국방부에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자, 세상에 이렇게 숨가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미중 전쟁이죠. 이젠 미중 무역 전쟁이란 말도 이젠 쓰면 안 돼요. 미중 전쟁입니다. 보셨다시피 중국에서도 이거를 공공연하게 조선 전쟁 6.25에 빗대기도 하고 또 지금 이거를 인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친중 반역자 범털들 그런 집단하고 반중 자유민주 애국시민 이 집단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구도가 이제 확립됐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민주당 중도 내지 민주당 좌파스러운 성향의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이 미중전쟁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구글, 인텔, 브로드컴 같은 기업까지.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면서 이건 이렇게 갈수록 격화될수록 중국은 무력화됩니다. 중국이 어찌 해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신 승리하고 무협지 쓰다가 중국은 폭망합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나라 언론이나 또 나가서 우리나라 야권에서 이런 각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그 선거구인 동작을에 가서 우리가 한번 이제 가르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내일 모레네요. 오후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1번 12번 출구 사이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도 쏠쏠하니까 마실 삼아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